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의 재미를 찾아서 5편 캐릭터 편입니다. 캐릭터 편. 나비개옥이 가장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역이 바로 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사실 이제 여기서 워낙 제가 캐릭터에 대한 거는 제 방송 좀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좀 그렇죠. 이제 좀 많이 좀 같은 비슷한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캐릭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주인공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캐릭터가 있죠. 조연, 악역, 그 다음에 히로인, 이렇게 되게 여러 캐릭터가 있는데, 조연, 악역, 그 다음에 히로인,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먼저 주인공 캐릭터부터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 캐릭터한테 가장 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들 주인공 보면은 초반에 엄청 사실 독특한 주인공은 별로 없거든? 독특한 주인공이 있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죠. 대부분은 사실 좀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격이 비슷한 느낌이다. 약간 적당히 냉철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살아가고 이런 적당히 똑똑하고 딱 이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뭔가 좀 의외로 주인공 설정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좀 무색무취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 주인공이 엄청 독특하다, 이 주인공이 엄청 유니크하다 라는 것들은 생각한 것보다 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인공 캐릭터는 그 무색무취한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주인공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성 자체보다는 사실 좀 목표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좀 맞춰진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캐릭터성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얘가 어떤 인물이냐 이것보다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지니고 있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강조된다고 해야 되나? 여기에 처음에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주인공에 대한 몰입은 사실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이 너무 독특하면 몰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좀 검은머리 외국인, 이세계 검은머리 외국인이었나? 그 검은머리 외국인, 외국인이 아닌데? 하여튼 이세계 건모의 요 소설을 볼 때도 이게 주인공이 너무 유니크하면 좀 진입장벽이 생길 수가 있어. 좀 진입장벽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애언살 A급 헌터가 살아가는 법, 요것도 주인공이 좀 너무 유니크해. 이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좀 이게 좀 진입장벽으로 약간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작품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충분히 둘 다 엄청나게 잘 된 작품이고, 요 독특한 캐릭터만의 매력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좀 너무 과하면 좀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주인공을 유니크하게 만드는 생각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목표를 지니고 있느냐, 이거가 되게
주인공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캐릭터에서 되게 일본 라노벨식으로 따진다고 이거를 일본 라노벨식 캐릭터로 쳤을 때 그 일본 라노벨도 그 주변 인물은 참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데 주인공은 비교적 무색무취에 가깝단 말이야. 주인공은 그래도 이게 왜냐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주인공이 화자기 때문입니다. 화자. 내가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너무 유니크하면 진짜 이게 좀 몰입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보기엔 근데 오늘 이것만 해도 끝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바꿉시다. 주인공 캐릭터. 자, 웹소설의 재미를 찾아서 5편은 오늘 주인공 캐릭터로 가보도록 하고, 자, 하여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주인공에 대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죠.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일단은 이거는 되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 뭐냐? 이게 주인공은 사실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무색무취가 좀 많잖아요? 많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주인공은 호의 요소를 늘리는 것보다 불호 요소를 줄여가는 게 좀 더 좋아요. 그게 좀 더 잘 먹히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중요하다. 이게 뭐냐? 어떤 캐릭터든 호불호가 있을 텐데 그 장점을 강조하는 것보다 단점을 없애버리는 게 더 편합니다. 단점을 없애버리는 뭐가 단점이냐? 이게 제일 주인공 얘기 많이 할 때 많이 나오는 요소, 가장 많이 나오는 요소가 뭐냐면 이 새끼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왜냐면 주인공은 무색무취에다가 사실 별 개성이 없고 그냥 독자들이 몰입하기 좋은 캐릭터인데 왜 그렇게 멍청하냐? 이거가 뭐냐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전개를 해야 하는데 주인공을 억지로 맞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개가 있어. 거기다 주인공을 이렇게 꾸겨 넣으니까 얘는 전개를 하려면은 이 생각밖에 못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공을 좀 억지로 맞추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요거는 글쎄요, 이거는 사실 전개와 이제 주인공의 밸런스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 팁을 좀 드리자면 뭐냐면 내가 A라는 선택지로 가야 돼. 근데 B라는 선택지도 있어. 그러니까 둘 다 갈 수 있어요. A랑 B랑 둘 다 갈 수 있어. 얘를 A랑 B랑 둘 다 갈 수 있는데 여기서 A라는 선택지로 가야 돼 라는 이거에 대한 논리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걸로 가면 안 되는 논리들을 얘기하는 게 더 편해. 그러니까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둘 중 하나를 가야 돼. 그런데 반드시 A로 가야만 되는 이유보다 B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더 빠르다고. 더 편해요. 이게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 A는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B는 생각한 것보다 뭐 그렇게까지 납득이 없잖아. 이게 좀 약간 꿀팁입니다. 설득하지 말고 보여주라. 이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전개상 얘가 던전에 들어가야 해. 그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예르는 거야. 던전에 들어가게 되면 목숨이 위험한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뭘 어쩌고서 가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뭔가 이거랑 A랑 B랑의 선택지를 두고 얘가 던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던전에 가자! 이걸로 가는 것보다 좀 다른 선택지랑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개상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A라는 전개가 있어. 그런데 A라는 전개로 그냥 곧대로 주인공이 쭉 나아가지 말고 중간에 성격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B라는 전개를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A로 가야 되는 당위성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뭐 여튼 이게 약간 주인공을 그나마 덜 멍청하게 멍청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서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죠, 방법. 그런데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인공이 좀 이거 되게 은근히 중요한 건데 보편 타당한 그 도덕관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의외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가 뭔 상관이야 이게 이러는데 이게 주인공이 화자잖아. 화자인데 도덕관념이 이상하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이거 나중에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작가님의 글 실력보단 그냥 작가님의 인성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이게 문제가 되는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도덕관념이 좀 잘 짜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저만 해도 문제가 됐었던 게 있었죠. 이제 저는 이제 전작 나회아 썼을 때 이제 주인공이 사기꾼이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설정상 사기꾼이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욕 진짜 얻어먹었어요. 이 사기꾼이 사실 되게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다 보니까 되게 욕먹었었는데 좀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요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인공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점, 가장 이제 저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 이게 뭐냐면 주인공의 성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무색무취한 경우가 많다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능력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주인공이라던가 제가 좀 선호하는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주인공이 다른 건 다 뒤떨어져도 이거 하나만큼은 잘한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니까 주인공만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거가 영역이랄 게 뭐 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있잖아. 주인공이 회귀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 주인공만 회귀한 거잖아. 그러니까 회귀자라는 게 주인공의 영역인 거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특출난 재능이라던가 뭐 무조건적인 능력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뭔가 주인공만이 좀 돋보일 수 있는 이런 설정이나 상황 같은 거를 하나가 있는 거가 좀 더 주인공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의 매력도가 사실 주인공의 강함이랑 별로 주인공의 강함이 사실 이꼬르 주인공의 매력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주인공의 매력적인 주인공 이러면은 그냥 가다가 맘에 안 드는 거 다 때려 부수고 그냥 쭉쭉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주인공, 이게 무조건 매력적인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매력적인 주인공은 이제 목표를 향해서 약간 좀 잘 나아가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일단은 목표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신념을 지니고 약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 저는 이게 사실 좀 매력적인 주인공을 많이 느끼게 하거든요. 이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거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좀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거예요. 나비교국이 선호하는 주인공 캐릭터. 일단은 제 캐릭터랑도 어느 정도 비슷한데 약간 좀 냉철하고 그냥 좀 그 개씹티 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약간 냉철하고 좀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약간 요런 캐릭터나 그 다음에 목표한 바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제 좀 준비하는 요런 게 되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주인공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글쎄요 모르겠다. 이건 왜냐면은 저가 선호하는 거고 실제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주인공의 형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독특한 주인공 같은 거 있거든요. 개성적인 주인공. 아까 전에 말했던 건머애, 그 다음에 애언살 이런 거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걔 누구냐? 저기 우리 괴담동에 그 이준씨라고 있거든요. 이준씨? 이런 식의 저는 개성적인 주인공도 충분히 엄청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좀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전독시 주인공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화산기한 주인공. 근데 화산기한 주인공과 전독시 주인공은 좀 다르다. 전독시 주인공, 그러니까 김독자가 제가 생각하는 주인공상에 좀 맞아요. 그 김독자가 유중엽처럼 그렇게 막 진짜 막 냉철한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하게 인간미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그냥 따라가기 좋은 캐릭터. 그러니까 너무 철인을 캐릭터로 두잖아요. 캐릭터로 두면 재미가 없어요. 이거 생각한 것보다 철인 캐릭터는 별로 웹소설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올걸요? 웹소설 주인공들 보면은 되게 좀 공감이 가는 주인공이에요. 이게 웹소설 주인공들은 굉장히 공감 가는 성격인 경우가 많아요. 얼어붙은 프렐러의 그 서준호 그것도 많죠. 이게 뭐냐면 적당히 인간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게 도덕관념이 중요하다고 한 게 그 여러 세계관이 있잖아요. 여러 세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이 있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우리를 약간 그거를 이제 현실과 이어주는 통로야.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공이 중세 뭐 야만인이야. 중세 야만인이라고 쳐. 중세 바이킹이 진짜 주인공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마을 습격해서 사람들 머리 부수고 그다음에 여자 막 데려가서 나쁜 짓 하고 이게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공감이 전혀 안 가잖아. 근데 실제 중세 야만인들은 저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고증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 독자와 작품 간에 이 작품 간에 이게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독자가 있고 작품이 있으면 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주인공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화자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주인공을 설정할 때는 좀 공감 가는 인물 그렇게 공감 가는 인물이고 어느 정도는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는 읽잖아.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는 읽는 입장이다 보니까 읽는 입장이야. 그래서 생각을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그래서 우리는 볼 때 걔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그거가 너무 답답해. 예를 들어 이런 거 봐봐. 자, 생각을 해봐. 만약에 갑자기 주인공이 불시에 습격을 받았어. 존나 당황스러워. 그래 막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자기 무기를 무기나 보물 등을 내팽겨치고 튀었어. 자, 여기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공감을 못해. 이걸 답답하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읽는 사람과 우리는 거기에 실제 현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 거지. 왜냐면 근데 우리가 가잖아?
근데 만약 우리가 저 상황이었으면 그냥 똥오줌 지리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 텐데 아니 여기서 그걸 왜 두고 가 이러면서 막 지랄 한단 말이야. 그게 막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하고 답답하다고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인공은 조금 실제 현실의 인간보다는 좀 냉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인간보다는 냉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좀 우리 일반인, 그러니까 공감이 가돼.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냉철한 느낌의 캐릭터가 좀 무난하게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작품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주인공 캐릭터에 있어서는 너무 막 뭔가를 넣으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뭔가 성격적으로 독특한 걸 넣으려고 막 시도하기보다는 목표와 이제 상황 판단 능력, 저는 이 정도가 있으면은 어차피 사람들을, 주인공은 독자를 따라가게 만들기 위한 그런 창구니까 충분히 전 요것만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유니크한 주인공을 바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 이상으로 이제 캐릭터 편으로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주인공 편이 됐네요. 5편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6편에서 이제 주인공 캐릭터 말고 그 외 캐릭터, 다른 캐릭터, 히로인, 조연, 악역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또 가지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